네, 이슈 분석 Y 시간입니다. 오르장 다행히 반등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장이죠. 오늘도 어떤 부분 체크해보면 좋을지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세용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드라이빙 시즌 앞둔 국제 유가입니다. 유가가 산유국들의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서부텍사산 원유 5월물은 전날보다 약 0.6%가 오른 53.4달러에 마감이 되었고요. 런던 IC 선물거래소의 브렌트 6월물도 0.52%가량 오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그래도 상승하는 방향세를 좀 나타내고 있는 듯한데 이렇게 유가가 올라오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점검해 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유가가 오른 걸 보게 된다면 그 차트상에서 보면 이 바닥권에 있을 때가 47달러였습니다. 47달러에서 지금 현재 보면 53달러까지 12%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바닥에 있을 때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3월 26일 날 오펙과 비오펙의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요. 이때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재고나 아니면 그 수급 동향에 따라서 향후에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로 인해서 이때부터 이제 유가가 12거래일 동안 그 상승을 하게 되면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영향이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5월 25일 날 그 172차 오펙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도 아마도 이런 그 흔히 말하는 생산량 목표가 3,250만 배럴인데 추가로 더 감산을 할지 아니면 또 연장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시리아에 대한 공습에 따른 그 유가 상승이 있지 않냐라고 보게 되는데 시리아 같은 경우는 그 산유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영향보다는 그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 금이나 달러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고 있지만 유가에 대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작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가 상승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우리가 짚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은 올해 말까지 오펙 감산 합의가 좀 연장되지 않을까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2, 4분기에는 유가가 소폭 오르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좀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유가 향방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유가를 네. 이제 보게 된다면 수요 측면과 그 공급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제가 우선은 보는 거는 드라이빙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 미국의 그 자동차 판매 대수가 1,753만 대였고요. 그리고 2015년 같은 경우는 1,748만 대였습니다. 자동차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 그 드라이빙 시즌인 그 5월달, 6월달부터는 이제 자동차 운행 거리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요.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15년, 16년, 5년 평균 대비해서 2016년 같은 경우는 주행거리가 늘어났고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2017년에는 이보다 더 긴 주행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드라이빙 시즌에 유가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최근에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국제 유가는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냐면 1, 4분기나 2, 4분기 때 원유 재고가 늘어난 것은 향후의 드라이빙 시즌을 대비해서 기업들이 원유를 어느 정도 비축하고 있다. 그리고 재고를 쌓아놓고 있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 2, 4분기에 그리고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가 국제 유가는 많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측면을 보게 된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중국 측을 봐야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수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수입을 많이 하는 그 나라 중에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1월 수입액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16.7% 정도 증가를 했고요. 2월달 같은 경우는 38.1% 정도 증가했습니다. 내일 이제 3월달 수입액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마도 시장의 예측은 18%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정도 수준, 20% 정도 수준에서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향후에 중국의 수입액은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본다면 국제 유가는 향후에 더 상승할 수 있는 수요 측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으로 봐야 될 게 공급층 요인인데요. 셰일가스 같은 경우가 보게 된다면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이 점점 생산을
생산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생산 시추 공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커 휴즈사에서 발표하는 그 시추 공수를 보게 된다면 저번 주까지만 해도 600개를 넘어섰습니다. 과거 2, 3년 전만 하더라도 2,000개에서 3,000개 정도 되던 시추 공수가 이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서 많이 줄었다가 다시 최근에 늘어나는 모습 보이는데요. 텍사스 퍼미언 지역이나 이글포드 그리고 바튼 같은 지역에서 이제 이런 생산이 늘어난다면 유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또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행정명령을 통해서 송유관 건설에 대한 부분을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유가에 대한 석유 산업 규제가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서 유가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밴드가 $50에서 $60까지 그 밴드에 머물러 있다가 더 올라가게 된다면 셰일가스나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드라이빙 시즌과 같은 계절적 성수기나 또 혹은 정치적인 이슈에 따른 공급 문제로 유가가 바닥을 좀 잘 다져져 오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투자 전략을 잘 잡아봐야 될 시즌인 것 같은데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지 않을까요?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네, 좋을까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들, 철강 수출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반도체나 자동차보다 더 크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의 수출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과거 보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러시아나 사우디의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우리나라 경제도 같이 좋아지게 됩니다. 수출 단가를 그니만 수출 단가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출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 굉장히 크게 혜택을 받는 나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더 상승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정유주, 화학주 그리고 이런 철강 관련된 주들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이제 어닝 시즌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좋은 실적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향후에 2, 4분기 때 국제유가가 지금 수준보다도 10에서 15% 정도 더 상승한다면 이들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가 같은 경우는 보게 된다면 지금은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어느 정도 수요 증가율은 늘어나지만 공급 증가율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있다. 그리고 5월 25일 날 산유국 회의에서 흔히 말하는 추가 감산을 하거나 아니면 연장하는 부분이 나온다면 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제공되기 때문에 아마도 국제 유가는 $60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봐서 유가 ETF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향후에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서 $50까지 내려온다면 꾸준히 유가 ETF나 아니면 이 관련된 주들을 꾸준히 매집을 하셔서 여름 정도의 차익 실현이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